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기 회로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의 법칙인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개 간에 어떠한 전기적 법칙이 적용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낼 건데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저항이 크면 작아진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저항이 크면 작아지게 된다. 자, 우리가 흔히 물로 전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전기가 흐르는 회로가 있다고 하면 물은 수로죠, 수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의 압력은 그렇죠, 수압이고요. 전기의 압력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흐르는 것,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뭐냐? 수로에서, 물의 회로에서는요,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물의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물이라고 쓰게 된다면 전기에서 이동하는 거는 여기는 전류죠. 전기가 이동하는 것. 유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전기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물, 수도 안에는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만약에 꼈다. 그러면은 전기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의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자, 이런 위치 에너지를 여기는 수위라고 하게 되면 전기에서는 전위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물은 수로라고 하게 되면요. 전기는 회로 혹은 전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P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P의 압력은 뭐예요? 혈압. 혈압. P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뭐예요? 피에는 콜레스테롤 이런 거 끼는 거 피해. 혈관에 이물질 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전기회로의 법칙을 쭉 이야기해 보니까 물이 잘 흐르려면 수압이 세고 찌꺼기가 적어야 되는 것처럼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압이 높고 저항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게 된다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 이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옴의 법칙.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식을 쓰게 되면은 I는 이렇게 사는다. I는 R분의 V고, 자, V는 어떻게 사납니까? IR이고,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V는 IR만 외우시면은, 자, I는 어떻게 계산해요? 양쪽을 R로 나누게 되면 R분의 V고요. 그 다음에, R은 양쪽을 I로 나누게 되면 I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V는 IR이라고 해서, V는 I 곱하기 R이고, I는 R분의 V이고, R은 I분의 V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책 앞에 나와 있게 되는 전류, 저항, 전압의 관계일 때를 우리가 그리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저항의 접속이 나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저항을 접속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을 한번 해보자.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R1, R2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직렬 접속이라고 하죠. 직렬, 곧을 직자, 곧게 열지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나란히 병자를 써서 이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돼 있고, 자, 이렇게 병렬로도 돼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직병렬이라고 하죠. 이 두 개는 병렬이고 이거는 직렬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렬이랑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저항 1번, 저항 2번, 저항 하나, 저항 둘, 저항 셋일 때. 자, 이렇게 저항이요. 첫 번째, 직렬일 때. 두 개가 만약에 직렬이게 되면요. 그냥 더하면 됩니다. 토탈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토탈 저항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더하기, 또 네 개다 그러면 또 더하기. 예를 들어 여러분 골목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골목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골목길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돼. 첫 번째 골목길에 건달이 3명 있어. 에이, 싫은데 3명 있어. 자, 두 번째 골목길에 또 2명 있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3명 만나고 그 다음에 2명 만나게 되는 거죠. 야,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오는데 저항이 몇 개 있었어? 엄마, 나 첫 번째 골목에서 3명 만났고 그 다음에 2명 만났어. 총 저항 얼마? 총 저항 얼마? 5명. 토탈 저항 얼마? 5명이 되는 거죠. 토탈 저항 5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렬로 있어요. 병렬. 여기 3명 있었고 여기 2명 있었어. 그럼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렬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병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특이해요. 토탈은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그냥 합분의 곱이랑 똑같아요. R1 플러스 R2 더한 것분의 R1 곱하기 R2. 그냥 여러분 두 개일 땐 이렇게 계산해. 합분의 곱. 합한 것분의 곱한 거. 합분의 곱. 그럼 두 개 합한 거면 5. 곱하면은 6. 5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직병렬 혼합일 때는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고 병렬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합분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R2 플러스 R3 합한 곱분의 R2 곱하기 R3 곱. 그리고 나중에 R1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직병렬 혼합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자 그렇게 직병렬 혼합일 때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자 이따가 우리가 예제를 여러 가지 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압의 분배를 보시게 되는데, 자 이제는 이제 저항을 2개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자 저항을 3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직렬 접속이라고 해서 자 저항이 3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얘 이름을 R1 얘 이름을 R2 R3 저항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직류 전압을 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류는 흐르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I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걸어준 전압이 여기 V볼트일 때 각각 얼마씩 걸리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있는 저항이 1옴짜리고 여기 있는 저항이 2옴짜리고 여기 있는 저항이 3옴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걸어준 전압이 한 12V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체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R 토탈 저항은요.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는 게 되고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고요. 왜?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의 저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몇 옴이 된다? 6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쉽죠? 다음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냐? I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 정확하게는 R 토탈 분의 V. 그럼 이 전체의 저항은 얼마예요? 6이고 6분의 걸어준 전압이 12니까 흐른 전류는 2A가 되겠네요. 2A. 여기 2A 흐른다는 겁니다. 2A. 그러면 이때 각 저항마다 걸리는 전압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R1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요. R2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R3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2,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걸리는 전압은 뭐냐? V는 옴의 법칙에서 V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I 곱하기 R,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은 자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는 2A 똑같아요. 그러면은 2가 R1이랑 곱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V는 IR, I 곱하기 R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V. 여기는 2V.
그럼 여기는요. 2에서 4V. 여기는 얼마? 3, 2에서 6V. 2V, 4V, 6V. 2V, 4V, 6V. 세 개 다 더하면 원래 거랑 어떻게 돼요? 같죠. 6 더하기 4 더하기 2 하게 되면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급한 전압 12와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각 저항에서 의 전압 강하의 합은, 어려운 말이에요.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진 거, 의 합, 전압이 떨어진 것을 다 합치게 되니까 공급 전압과 같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이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 보험료, 사대보험 2만 원 떼고, 사대보험 20만 원 떼고, 그 다음에 집 생활비 60만 원 떼고, 내 기초생활비 40만 원 떼니까 총 어때요? 공급 갖게 된다.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몇 번째 법칙이냐?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냐? 전압에 대한 법칙이에요. 1이 아니라 2. 그럼 1은 뭐냐?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배우기 전까지는, 저도 예전에 전기 배우기 전까지는 전압이랑 전류 중에서 전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류 용량에 따라 차단기가 결정되고, 퓨즈의 용량이 결정되고, 전선의 굵기가 결정되고, 허용 전류가 결정되게 되니까 전압보다 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뭐다? 이제 전류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럼 그 전류에 따라서 두 번째 법칙은 어떻게 되냐? 2번, 2번. 병렬 접속일 때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렬 접속은 저항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만약에 병렬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R1, 예를 들어 R2, 저항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항 3개가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I가 흘러서, 자, 이제 I가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길이 세 가닥이에요, 여러분. 세 갈래 길. 자, 첫 번째로 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갈지, 자,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수도관이 3개가 있는데 저항이 다 틀리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겠죠.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가게 될 거니까, 자, 여기를 만약에 흐르는 전류를 첫 번째 저항으로 흐르는 애를 I1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두 번째를 I2라고 하고, 여기를 I3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내 I 더하기 I는 여기 세 개를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자, 요것과 이제 같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전체 합성 저항 R 토탈은 세 개일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그래요. 아까 두 개 계산할 때처럼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4개 다 쓸 때 쭉 이제 가는 거고요. 똑같을 때는 15옴, 만약에 9옴짜리가 3개 있다. 그럼 전체 저항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저항값이 다 다를 때는 이렇게 분의 1, 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계산기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나? 어디 파냐? 저기 다산이드 홈페이지 가면 팔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이 병렬일 때는요, 합성 저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개일 때는 그냥 합분의 곱인데 3개부터는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항이 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I는 R분의 V잖아요. R은 R1 분의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 전압이 되니까 V가 되고요. I2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I2에 흐르는 전압은 I2에 흐르는 전류. I2는 R2분의 V
그 다음에 I3는 R3분의 V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설명하기 싫어요. 왜?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거 설명 안 하면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혹자는 물어봐요. 이게 우리 집에 전기를 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점점 뒤에 가면서 기기 배우고 설비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차단기 원리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내용 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로에서 임의의 한 점에 유입된 전류와 유출된 전류의 합은 같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식이 어려우면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일단 제가 빨간색 쓴 거 아셨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도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도로가 이렇게 삼거리예요. 삼거리인데 자동차가 가는 걸 보니까 여기에 이 삼거리에 들어가는 게 10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가는 게 5대가 나갔어. 그러면 이쪽으로는 몇 대 나갈까요? 몇 대 나가요? 분명히 5대 나갈 겁니다.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아요. 그렇죠? 대수합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대수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0대가 플러스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5대는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대수합은 0이 되는 거죠. 어느 한 점을 기준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10이라면 나간 것을 다 더하게 되면 10이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들어오는 게 20이었어요. 10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5야.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3이다. 여기가 3이 아니고 2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중간에서 뭐가 샜다는 거죠. 여기서 5대가 나갔는데 여기가 4대예요. 그럼 한 대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멈췄다는 거죠. 그럼 이상한 거죠. 뭔가 도로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한 거죠. 정기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누전 차단기가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이 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게 N개 있다. N개의 저항. 만약에 저항이 10개가 10옴짜리가 직렬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10옴짜리가 직렬로 되어 있게 되면 10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 100옴이 되는 거죠. 근데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되어 있다. 10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항을 R을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똑같은 거. 그러면 10개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옴이 되는 거죠. 둘은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쭉 가봐요. 그럼 이거 10분의 1 하게 되면은 1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1분의 1을 하게 되니까 그냥 1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만약에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직렬 결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병렬 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회로의 분배 전류 계산.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기사 가게 되면 꼭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기능사에도 조금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림과 같아요. 자, 분배 전류. 만약에 이쪽에 회로가 전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 둘. 그럼 이쪽을 우리가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전체 전류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I1. I1에 흐르는 전류는요. 일단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류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R2 분의 그 다음에 상대방 겁니다. 상대방 거. 상대방의 저항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온에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의 저항이 클수록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클수록 내가 더 유리한 겁니다. 상대방의 저항이 커야 이쪽에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이쪽이 저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껴있어. 그러면 당연히 I1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에서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상대방이 R2, 상대방의 저항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대로 가서 I2는 전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어떻게 돼요? R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분배회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키르요프의 법칙이 있어요. 키르요프의 법칙. 자, 키르요프의 법칙 1법칙은 뭐라고요? 뭐에 대한 법칙?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자, 그리고 2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 전압에 대한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쨌든 이번 강의, 이번 교재를 제가 새로 다산에듀는 저희가 교재의 업데이트 기간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최근에 이제 CBT 문제들을 제가 쭉 분석하게 되면서 이제 교재의 이제 방향을 정하고 교재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문제들이 아무튼 좀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재가 조금 두꺼워지는 반면 두꺼워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좀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전 문제들 막 2006년도, 8년도 이런 거 구해서 좀 보는 것보다는 문제지를 만약 이 책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책에 있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최근의 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시간이 남는다. 야, 이래도 내가 60점이 아니라 내가 한 퍼펙트하게 내가 좀 게임을 끝내보고 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CBT 예상 문제지 파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 좀 더 부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아무튼 본문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아리송한 것들은 좀 남겨놓자. 아예 모르겠는 것들은 지금 바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정도 반복했을 때 그때 정도 풀릴 수 있는 거 풀고 아니면 말고 아셨죠? 꼭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한두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산다거나 뭐 예전에 수학책을 다시 본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많이 넣었어요. 최대한. 많이 넣고 좋은 문제들을 수록했으니까요.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땡땡하고 가해진 전압에 땡땡한다. 이거 오음의 법칙이죠. 그렇죠? I는 R분의 V.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 저항에는 반비례.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 전압에는 비례, 반비례, 비례. 3번. 2번.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거 전류는 도체의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2번이죠. 3번. 컨덕턴스 G, 저항 R, 전압 V, 전류 I라고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컨덕턴스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G는 어떻게 돼요? R분의 1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R은 어떻게 됩니까? 오음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죠. 그렇죠? 그러면은 G는 어떻게 돼요? G는 이 R을 거꾸로 한 거니까 G는 V분의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G는 I분의 V, V분의 I. 답 2번이죠. 4번. 100V에 5A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 자, 어떤 전열기가 있는데 100V에 5A가 흐른대요. 그럼 이때 저항은 얼마입니까? 이 전열기 R은 I분의 전열기 이렇게 나오다 봐요. 그럼 전열기 하면 무조건 저항값부터 구해야 되는 겁니다. R은 I분의 V, 5분의 100. 그러면은 20ohm이에요.
저항은 20옴. 20옴에다 120V를 가했을 때,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25옴짜리에다가 전압 120을 가하게 되면 이거 6A 흐르겠네요. 그쵸? 답 2번. 5번. 200V에서 5A 흐르는 전열기에 220V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으면 되죠. 5A일 때 얼마요? 200V를 했을 때 5A. 200V를 가했을 때 5A 흐르는 것에 그 다음에 220V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220V를 가하게 되면은 얼마큼 늘어나요? 5보다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냥 우리의 경험상.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그러면은 200V 5A 이거 먼저 저항부터 구해봐요. 저항부터.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0옴이 나오겠네요. 그쵸? 40옴. 그럼 220V 가할 때 I는 R분의 V 40분의 220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답 나옵니다. 5.5A 되겠네요. 5.5. 여러분 계산 꼭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문제 풀 때는 저랑 함께 하는 거지만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6번. 어떤 저항 R에 전압 V를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 R을 20% 줄이면 전류는 몇 %가 되는가? 저항을 20% 줄이게 되면요. 여러분 저항을 줄이게 되면 전류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아니죠. 1번이랑 2번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0.8 20% 줄였다니까 0.8분의 1 하게 되면요 1.25 나오게 됩니다. 1.25배 증가하겠죠. 4번 2.04배는 아니죠. 왜냐하면 2배로 하려면요 반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7번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7번.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15V랑 5V가 있는데 자 그림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여기가 15고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서로 힘이 마주치게 되겠죠. 마주칠 때에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5고 5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10V짜리 하나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같아요. 같은 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 하냐면 등가라고 할 거예요. 등가. 근데 저항이 여기에 5옴짜리가 있고 3옴짜리가 있으니까 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8분의 10 하게 되면 얼마예요? 이거 1.25A. 답 2번. 8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냐? 자, 일단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5옴이죠. 5옴일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냐? 컨덕턴스 G는 저항 분의 1, 그냥 1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예요. 0.2 모, 0.2모. 9번. 0.2모의 컨덕턴스를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9번. 0.2모. 0.2모의 컨덕턴스는 5옴이죠. 그럼 저항 R짜리를 R 5옴짜리를 두 개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10옴이죠. 자, 10옴이면 3A의 전류를 흘리면 몇 볼트의 전압을 공급해야 되는가? V는 I 곱하기 R. 옴의 법칙이에요. I 3A, 저항 10, 30V, 답 30V. 10번,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합분의 곱, 답 3번. 11번, 10옴의 저항과 R옴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15옴의 전류가 5A, R옴의 전류가 2A이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어렵죠,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인력공단을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10옴의 저항과 R옴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그러니까 병렬로 접속됐는데 하나는 몰라. 하나 여기 15옴의 저항과 그 다음에 R옴의 저항 하나는 안 알려줬어요. 얼마인지 몰라. R5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자, 이 상태에서 10옴에 흐르는 전류가 5A 여기 흐르는 전류가 5A래요. 그리고 R5에 흐르는 전류가 2A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옴짜리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5A 흘렀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몇 암페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건 7A라는 거죠. 7A가 들어와서 야, 여기는 5놈 가고 여기는 2놈으로 가. 왜 2놈밖에 못 간 거예요? 저항이 크니까. 그럼 10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보기에도 다 크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가 몇 배가 더 많은 겁니까? 여기가 2.5배 더 많은 거죠. 그쵸? 2.5배 더 많이 흘렀다는 얘기는 저항이 여기가 2.5배 더 크다는 거예요. 응? 2.5배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15면 2.5배 더 크면 여기는 뭡니까? 25ohm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겠어요? 한 번만 여러분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 문제 접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쉬워져요. 자, 12번. 15ohm짜리 저항 10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의 얼만큼이 되는가? 자, 15ohm짜리, 우리 아까 예제했을 때 했는데, 그쵸? 자, 15ohm짜리를 10개를, 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 하니까 105. 자, 그 다음에 병렬로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1ohm이 됐죠. 그럼 몇 배입니까? 100배. 3번이죠. 13번.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병렬일 때. 병렬일 때는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어떤 저항의 역수, 더하기 역수, 더하기 역수, 분해를 역수를 취한다. 그러니까 3번이죠.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값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 14번. 4, 6, 8ohm의 저항 3개를 병렬 접속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분의 1을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 1.8 정도 나올 겁니다. 15번. 125ohm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합성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저항을 가장 작게 하려면은 그냥 병렬로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120분의 125ohm짜리를 몇 개? 4개로 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35. 3ohm이죠, 3ohm.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합성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35ohm이죠, 35ohm. 네, 답 1번. 다음 16번. 1, 2, 3ohm의 저항 3개를 이용하여 합성 저항 2.2로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1, 2, 3ohm짜리. 자, 1ohm짜리 저항이 있고 2ohm짜리 저항이 있고 3ohm짜리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2.2ohm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자, 1, 2, 3, 4번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다 해봅니다. 1번,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한다. 직렬로 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아니잖아요. 2번, 저항 3개를 병렬로 한다. 병렬로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나와요. 3번, 2ohm과 3ohm을 병렬로 한 다음에 1ohm을 직렬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ohm을 직렬로 놓고 그 다음에 2ohm, 3ohm을 이렇게 병렬로 놓는다. 1ohm, 2ohm, 3ohm. 그러면 이거 합성저항 구하게 되면은 2, 3짜리를 먼저 계산해요. 그럼 얼마? 합분의 곱이니까 합분의 곱 하게 되면은 이거는 1.2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과 같은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인데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1.2예요.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2.2. 딱 답 되네요. 그쵸? 3번. 17번. 15ohm의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이때 합성 저항은 몇 ohm이 되겠는가? 15ohm 5개를 할 때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 다 병렬로 놓게 되면 되죠. 전체 저항을 개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됩니다. 그럼 저항이 얼마예요? 10이고 그 다음에 5개로 했으니까 2ohm이 되겠네요. 18번.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동일한 저항 4개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ohm짜리? 아니면 4ohm짜리 4개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직렬이죠. 최소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병렬이죠.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럼 직렬일 때 4, 16, 16ohm. 병렬일 때는요. 1ohm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저항값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저항배. 16배가 되죠. 16배. 그쵸? 답 4번이죠.
19번 다음 그림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9번. 자, 그림이 삼각형의 그림인데 이것을 쫙 이렇게 펴보게 되면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가 20, 10, 그 다음에 10.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직렬에 있는 거 합치게 되면 30이죠. 그러면 이 그림과 같겠죠. 하나, 둘,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 같겠죠? 두 개를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계산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40분의 곱 300. 그러면은 2번 7.5 나올 겁니다. 7.5. 20번. R1, R2, R3의 저항 3개를 직렬과 그림같이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 어떻게 됩니까? 직렬이니까 다 더하면 되죠. 아이 쉬워라. 4번. 21번. 직류 250V의 전압의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면 측정하면 각 계기의 지시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딱 글만 보시게 되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직류가 250V라고 해요. 처음에 250V.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50V용 전압계를 V1 하나, 그 다음에 여기 V1 두 개, 전압계를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체중을 재는데 오른쪽에다가 체중계 하나, 왼쪽에다가 체중계 하나 해서 이렇게 두 발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그 체중계에 나타나는 거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원래 체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 만약에 50 나오고 한쪽에 20 나왔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70. 그게 내 체중이 될 거 아니에요. 양쪽에 두 발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전압계를 더하게 되면 250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저항값이 여기가 15kΩ이고, 자, 여기는 10k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왜 저항을 이렇게 나눴느냐?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V는 IR이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똑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각각 얼마가 걸리겠느냐? 즉, V1이 일단 더 커요. V1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했을 때 250이 돼야 돼요. V1, V2를 더했을 때 250이 되는 거. 1, 2, 3, 4 중에서 V1, V2를 더했을 때 250이 되는 거는 2번, 3번밖에 없어요. 2번, 3번 중에서 V1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고요. V1에 걸리는 전압이 V2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저항이 더 크니까. 그럼 이거 답 뭐예요? 답 2번이죠. 계산할 때 막 수식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유도해서도 풀 수 있어요. 유도해서도 풀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 한번 딱 그리게 되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 힘들지 두 번은 괜찮나요? 22번. 5, 10, 15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5옴에 30V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냐?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여기가 5옴, 10옴, 15옴이래요. 자, 이때 10옴짜리 양단에 공급된 게 30V래. 15옴의 양단에 30V래. 그러면은 이 전체 전압 얼마가 되겠는가? 자, 15옴에 30V 걸리면 이 반쪽짜리는요. 그럼 15 걸리겠죠. 친구랑 야, 우리 5대 10대 15로 나누기로 했어. 근데 내가 10 나누기로 한 사람인데 내가 30만 원 가졌어. 그럼 5 나누기로 한 사람은 15 갖는 거죠. 15 나누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5배, 45죠.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다 합치게 되면요. 원래 전체 공급된 전압은 얼마였어요? 75에다가 90V 되겠네요. 답 3번. 23번. 그림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R1, R2, R3. 일단 R1, R2를 더해야 되겠죠. R1, R2 더한 거. 두 개를 합분에 곱하니까 자, 합분에 곱 R1, R2 곱한 것을 R3와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다음 몇 번? 1번. 24번.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CD 간의 저합성 저항보다 몇 배인가? 이거 이제 뒤에 보면은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그 브릿지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브릿지 모형 나오기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배워보게 됩니다. 24번 보게 되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이 이제 C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양쪽 구간이 A, B가 되는 겁니다. 일단 A, B 구간으로 할 때는요, 이게 다 R 값이기 때문에 A, B 구간으로 할 때는 이 휘스톤 브릿지에서 서로 같을 때는 가운데 게 무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렬이니까 R 해서 ER이 되죠. 이렇게도 직렬이니까 ER. 그래서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ER 플러스 ER 분의 ER 곱하기 ER이 돼서 4R분의 4R의 제곱. 답은 그냥 R이 되는 겁니다. A, B는 그냥 R이에요. R.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 세로로 할 때는요. R 되니까 세로로 할 때는 이제 그림처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R 값, 그 다음에 ER, 그 다음에 ER. 그럼 이걸 여러분 저기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어보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R이 돼요. 2분의 R. 2분의 R. 그럼 몇 배? 서로 2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뒤에 휘스톤 브릿지 한 번 더 배우고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뒤에 한번. 그러니까 딱 이 문제만 가지고는 잘 지금 이해 안 돼요. 전기가 지금 단원별로 그 단원을 완벽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가 있고 뒤에를 조금 같이 알아야 같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뒤에를 같이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5번. 다음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개가 다 병렬로 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 여기가 이름이죠. 이거는 불변의 사실. 다음에 2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분에 곱하게 되면 2 합분에 곱하게 되면 이것도 1. 다음에 3짜리가 3개 있으니까 저항을 3옴짜리 개수가 3개니까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1.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 3옴이 되는 겁니다. 3번이죠. 2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무엇이냐?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건 일단 저항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가장 큰 게 근데 R1인데 R1은 입구에 있으니까 R1은 일단 가장 큰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왜냐?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는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는 가장 큰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로 분배할 때 누가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까? 누가 가장 작은 전류가 흘러요? 세 개 중에서 저항이 가장 큰 놈이 누구예요? R2잖아요. 그럼 R2의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2번. 2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27번.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병렬을 계산하게 됩니다. 합분에 곱하게 되면은 6 플러스 4 합분에 곱 6 곱하기 4 하게 되면 얼마예요? 2.45. 자, 뒤에 있는 거 합분에 곱하게 되면 10 하게 되면 합분에 곱 20분의 100 하게 되면 얼마? 5. 두 개 합치게 되면 얼마? 7.45옴이 되죠. 28번. 10옴과 15옴의 병렬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8번. 이거 전류 분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계산합니다. 여기에 10옴이 있고 그 다음에 15옴이 있어요. 그런데 15옴에 흐르는 게 3이래요. 15옴에 흐르는 게 3이다. 그럼 여기 15는 3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항이 더 큰 쪽이니까 근데 곱했을 때 전압 V는 IR이니까 자, 이 양쪽에는요 30V예요. 왜? I 곱하기 R은 3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3 더하기 2는 5A가 되겠네요. 답 5A. 4번. 2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간에 2V의 전압을 가하여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전류 I가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되었다면 RX의 값은 얼마인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단은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 제가 일단 여러분 말로만 할 테니까. 왜냐하면 밑에 해설은 돼 있으니까 말로만 할 테니까 내용이 이해되면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마세요. 아셨죠? 네. 자, A, B 간의 회로가 있는데 전압을 가하여 일정하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기 전 전류가 3배가 돼요. 그러니까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됐다는 거는 저항이 3배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지금 원래는 얼마냐? 원래는 회로가 하나, 둘 이렇게 보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열려 있으니까요. 그쵸?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니까 원래는 11옴이에요. 원래는 11옴.
닫기 전에는 11옴이에요. 근데 닫았더니 전류가 3배 흘렀다는 건 저항은 3분의 1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1에 3분의 1 계산하게 되면은 3.667옴이 됐다는 겁니다. 합성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것과 이거를 다 합쳤더니 합성 저항이 3.667이래요. 그러면 일단 3.667은 두 개를 더한 합분의 곱 계산하고 나중에 3을 더한 게 3.667이라고 하는 거니까 3을 빼면은 그러면은 8과 R 8 플러스 R 분의 8 곱하기 R이 얼마? 0.667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R은 얼마냐? 그건 계산하기 쉽죠. 1, 2, 3, 4에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그러면 얼마? 0.73을 넣었을 때 딱 0.667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30번. 정 R1, R2의 병렬 회로에서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전체 전류는 얼마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30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풀 수 있으신 분은 풀고. 자, 여기 R1, R2가 있는데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R2에 흐르는 전류가 I래요. 그럼 여기 전체 전류가 얼마냐? 전체 전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I0라고 한번 해볼까요? I0는 얼마냐? 그러면은 I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죠. I 구하는 방법. I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전류에다가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의 R1 플러스 R2분의 상대방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R1. 그럼 여기서 I0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에서. I0는. 자, 이거 R1 분의 R1 플러스 R2를 반대로 곱한 걸 여기다 넘어가면 되죠. 그쵸? 그럼 I 곱하기 R1 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계산하나요? 그쵸? 답은 몇 번? 1번이 되죠. 1번. 3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개를 더한 것분의 남의 거. 그쵸? 2번이죠. 32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정의되는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무슨 법칙? 키르호프의 몇 번째 법칙? 1법칙. 1번. 33번.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제로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0이다. 다 합치게 되면 빵이다. 얼마? 키르호프의 제1법칙 3번. 34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제1법칙이 뭐에 대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1법칙이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 자, 이 법칙이 뭐에 대한 법칙? 전압에 대한 법칙이죠. 전류에 대한 법칙. 답은 2번이 맞는 말이네요. 네, 여기까지. 자, 문제 많아요. 그쵸?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습니다. 뭐 이거 풀 줄 알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힘든 과정인데 같이 가자고요, 저랑. 저랑 여러분이 지금 동반자니까. 아셨죠? 지치지 말고 꼭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몇 번? 3번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